AI 코딩 정말 빠르고 편하죠? 아마 다들 써보셨을 텐데 생산성이 말 그대로 폭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눈부신 속도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숨겨진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개발자들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팀 전체에 차곡차곡 쌓여놓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빚 같은 거예요. 오늘 이 AI 코딩의 진짜 비용에 대해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해요. 먼저 AI 코딩이 우리에게 어떤 달콤한 약속을 하는지, 하지만 그게 왜 도박과도 같은지 짚어볼 거고요. 이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이죠. 인지적 부채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AI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항복의 덫에 쉽게 빠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도적인 장인 정신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코드는 인식하는 것보다 생산하는 것이 더 저렴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코드를 한 줄 한 줄 짜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비싼 일이었는데 이제는 AI가 그냥 순식간에 코드를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 코드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약속과 도박입니다. AI 코딩 도구 처음 써봤을 때 다들 어떠셨어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지지 않던가요? 그냥 말 몇 마디 끄적이면 마치 마법처럼 코드가 쫙 완성되잖아요. 개발 속도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라지죠. 이건 정말 짜릿한 경험이에요. 하지만 이 짜릿함에 대가가 따른다면 어떨까요? 근데 이 경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설계하고 구조를 짜는 그런 신중한 엔지니어링 활동일까요? 아니면 마치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는 것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일단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제발 좋은 코드 나와라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이 과정 정말 놀라울 정도로 중독적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대신에 운 좋게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게 AI 코딩이 주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코드를 빨리 쓸 수 있다는 게 시스템을 잘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AI는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엉망인 시스템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도록 도울 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속도가 이해를 앞지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쌓이는 그 보이지 않는 비용은 대체 뭘까요? 많은 개발자들이 느끼는 이 막연한 불안감, 이 찝찝함을 설명할 아주 중요한 개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인지적 부채입니다. 인지적 부채라 이게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AI가 코드를 뿜어내는 속도를 우리 인간의 뇌가 이해하는 속도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격차, 그 갭을 말합니다. 개발자분들이라면 기술 부채라는 말은 아주 익숙하실 텐데요. 인지적 부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녀석입니다. 왜냐하면 코드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테스트도 전부 통과하고요. 그런데 정작 그 코드를 온전히 속속들이 이해하는 사람이 팀에 아무도 없는 상태,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빚이 인지적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는요, 가만히 있지를 않고 복리로 이자까지 붙어서 불어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개인 수준에서 시작돼요. 내가 AI로 짠 코드를 나 자신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팀으로 번지면 리뷰어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주니어 개발자는 AI로 하루 만에 엄청난 양의 코드를 만들어내는데 시니어는 그걸 리뷰하고 제대로 이해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건 조직 전체의 문제로 커집니다. 주니어들이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통째로 생략되니까 미래의 우리 팀을 이끌어갈 시니어 엔지니어가 자라날 토양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인지적 부채가 쌓이는 걸까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뇌가 AI라는 새로운 도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방식을 설명하는 새로운 사고 모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좀 복잡해 보이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심리학에서는 보통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빠르고 직관적인, 거의 본능에 가까운 시스템 1, 다른 하나는 느리지만 논리적이고 신중하게 따져보는 시스템 2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AI라는 외부의 시스템 3가 끼어든 게 바로 이 3중 시스템 일원이에요. 우리가 이 AI, 즉 시스템 3를 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계산기 쓰듯이 의식적으로 AI에게 특정 작업을 맡기는 인지적 오프로딩,
이건 좋은 거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AI가 주는 답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내 맞겠지요 하고 받아들여버리는 인지적 항복입니다. 바로 이 인지적 항복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도구에게 생각하는 능력 자체를 그냥 넘겨줘 버리는 이 인지적 항복의 덫에 빠졌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나 강력한 AI 비서가 옆에서 도와주는데 당연히 우리 일의 결과물도 더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한 연구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자, 먼저 AI가 정확한 도움을 줬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의 정확도가 46% 정도였어요. 그런데 정확한 답을 알려주는 AI의 도움을 받자마자 정확도가 71%로 무려 25%포인트나 껑충 뛰어오릅니다. 역시 AI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에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AI가 틀린 답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결과를 보세요. 정확도가 31%로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이건 심지어 아무 도움도 받지 않았을 때의 46%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AI를 너무 믿은 나머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적 항복의 대가이자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15%포인트.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AI가 도움이 안 됐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잘못된 AI의 도움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 심지어 나를 더 바보로 만든다는 뜻이니까요. 우리는 도구를 활용해서 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구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무서운 항복의 덫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바로 속도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리고 의도를 되찾는 것에 있어요. 생산성이 아니라 의도적인 장인정신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도 50년 된 떡갈나무를 대량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장 정말 깊은 울림을 주지 않나요? 신뢰, 품질, 깊은 이해 같은 가치들은요, 절대로 단기간에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AI라는 최첨단 도구로도 이 숙성의 과정은 단축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아주 긴 호흡의 마라톤과 같으니까요. 이럴 때 유닉스 철학의 대가 로파이크의 이 5가지 규칙이 아주 훌륭한 지침이 되어줍니다.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섣불리 짐작하지 말고 반드시 측정하라는 것. 그리고 둘째, 화려하고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이 언제나 더 낫다는 것. 다시 말해 AI가 제안하는 뭔가 그럴싸하고 빠른 길 대신에 조금 돌아가더라도 신중하고 측정 가능한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일단 빨리 만들고 보자는 유혹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AI 절대 쓰지 마세요 같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언제나 균형이니까요. 이 표를 보시면 AI를 너무 안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대로 너무 과하게 의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코드,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개발자만 남게 되는 훨씬 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위임이 아니라 현명한 활용, 그 사이에 최적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도구가 당신의 실력 저하를 보완해주고 있을 때 당신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AI가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성장을 돕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의 퇴화를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걸까요?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